제가 철저하게 우선순위로 시장에 접근하는 6가지 순위와 디테일한 부분에서 가격과 심리만 보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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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잖아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니 말해 뭐해 더. BBIG가 될 줄 알고 제가 뭐 정부랑 친해서 3월 중순 4월에 이렇게 BBIG만으로 세팅이 돼 있나요? No. 저만의 기준과 철학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몇 달이 지나 보니까 내가 고른 것이 다 주도주 내가 된 거지. 정보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뉴스 안 본다 그랬죠. 요때랑은 달라요. 요때는 꿈과 희망, 평화, 아름다운 저 파라다이스로 라고 생각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때는 시장에 몸담고 있던 투기꾼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었던 때고,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한 번 오는 정상적인 뭐 유동성이든 뭐든 대세 강세장과 IT버블, 닷컴버블, 튤립버블과 같은, 튤립버블도 좀 심했고 인간 군주의 광기의 장이 동시에 왔는데 거기다가 정부가 세금으로 기름을 부어줘서 오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린딜 등등등 막 세금을 막 쏟아 부었죠. 기본적으로 기름을 쏟아 부어준 거죠. 흔들리는 건 뭐라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주가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은 한 가지 요인일 뿐이고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홈마문의 이사. 박사님인가 약사님인가 하는 분이 유사투자자 하면 회사를 세우든 뭐 병원을 세우든 저기 뭐 마트를 세우든 관심도 없고 그분 마음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짜리 되는 영상의 가치를 2, 3년 정도 공짜로 보고 계십니다. What up, y'all?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다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받을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컨트롤 가능한 스탁론까지 계속적으로 추가 받아서 실전, 주식 투자 기록, 매매, 일지, 영상, 일기 같은 일지 영상. 오늘은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오늘의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 코스피 호로로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별 변동 없이 강보합, 그렇죠? 그냥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4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약간 특이했던 게 오늘은 코스피보다 똑같이 호로로 유지해주나 하면서 갑자기 끝에 호록 말아내렸어요. 저는 오늘도 늦게 일어나서 이때 보지 못했죠. 혹시 제 채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12시 넘게 일어났다고? 네, 제가 원래 뮤직 앤 주식 투자파느라고 밤에 보통 작업을 많이 해서 어제도 늦게 잤어요. 늦게 자서 근데 오늘 좀 많이 자긴 했어요. 그래서 거의 2시쯤 일어났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평소에 유튜브 업로드 기록 때문에 올리는, 녹음하고 녹화하고 편집하는 2시간 전후 정도 시간, 길면 3시간 말고는 평소에 주식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진짜 10분? 거래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한 30분 정도 하루에. 언제 보냐? 몇 시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왜? 크게 보니까 저는 단기 투자자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아주 길게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들고 있는 초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모니터 막 6개 갖다 놓고 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만 가끔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은 꾸준히 들으셨다면 알겠지만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해야 되는 것 대신에 뉴스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은 통계치를 대신해서 조사해서 올려주는 그런 유튜브 같은 것은 봐요. 아니 임마 너 뉴스나 지표나 소식 보고 하지 않는다면? 네, 그냥 재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트레이닝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두 주인공이 첫 장면에 만날 때 식당에서 덴젤 워싱턴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덴젤 워싱턴이 자기가 뉴스를 보는 이유가 It's 90% bullshit, but it's entertain 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공감합니다. 저도 뉴스 90%가 거의 뭐 그냥 라고 생각하는데 재밌잖아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자기들 각자의 시선과 언론사들의 색깔에 맞추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며 다른 방향에서 풀어내며 또 어떠한 선동을 하고 있는지가 재밌어서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서 뉴스를 재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중에 특이한 거는 리노공업이 6% 이상 올라줬어요. 한 9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나요? 그냥 캡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신고가, 장마감 기준 신고가가 아니면은 뭐 다시 캡처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뭐 90%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80%나 90% 정도 수익률이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3월 17, 18, 19, 20, 21 최저점에서 사서 한 주도 팔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들어갔던 리노공업, 여기 초반에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 리노공업은 6% 올랐고 나머지 2차전지, 뭐 NHN, 한국사회결제 등등은 보합권,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웹캐시가 올라서 뭐 비중이 작은 종목이긴 한데 7% 가까이 상승률로 마무리 지었고 웹캐시는 현재 제 계산에서는 39.34%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30-40% 정도 그냥 캡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저 새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예언이 아니지, 그냥
선포하고 금요일날 추가 스탁론 받아서 보너스로 들어간 오지랑 그린니들 중에 풍력 오늘 5G 중에는 오늘은 KINX만 6% 가까이 상승률을 보였고요. 뭐 자기 가던 길 잘 가는 중이죠. 그리고 CS 윈드는 7% 정도 빠졌네요. 그러나 가던 길에서 별로 벗어나는 것 없고요. CS 베어링도 6% 정도 빠졌고요. 아직 제 목표가는 멀었습니다. 왜 제 목표가는 금요일날 들어왔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15,0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초반에 들어갔던 특히 초반에 바닥이 아닐수록 즉 3월 제가 완전 바닥에는 4월에 들어갔던 종목이 아니고 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보너스 종목일수록 목표가는 마이너스 50%를 찍고 가는 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한 번 오는 정상적인 뭐 유동성이든 뭐든 대세 강세장과 IT 버블, 닷컴 버블, 튤립 버블과 같은 튤립 버블도 좀 심했고 인간 군주의 광기의 장이 동시에 왔는데 거기다가 정부가 세금으로 기름을 부어줘서 오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린딜 등등등 막 세금을 막 쏟아 부었죠. 그리고 이 오지라는 게 정상적인 혹은 유동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광기의 장도 포함되어 있고 막 기본적으로 기름을 쏟아 부어준 거죠. 야 이게 실제로 얼마큼 발전할지 모르겠고 일단 부동산도 망했고 경제도 망했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야 주식 잘 되지 요즘에 주식에 쏟아부어 주식에 눈 돌려 야 대놓고 비트코인 장 만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왜? 정치인놈들 다 포퓰리즘이잖아요. 이거 해서 올려줘야지 또 표들이 또 모이죠. 원래 정치인놈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불꽃처럼 쏴줘야 나중에 우리 정부 야 뒤는 없다 그냥 부어 세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또 어떤 정부 정책 정치인들과 결탁한 놈들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고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산업이 커지면 버블이 되면 여기서 분명히 수혜 보는 살아남는 업종들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이 중에 진짜 건전하고 튼튼한 회사들도 있잖아요.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전하고 트고 싼 회사 사는 거면은 지금 저기 전혀 안 가지만 누가 봐도 50년은 튼튼할 것 같은 회사 사시고 저는 저의 목적은 단기간의 주식에서의 목적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의 가격이 올라와서 파는 거다. 그리고 그 단기간이란 건 저의 기준에서 짧으면 6개월에서 2년 반입니다. 물론 제가 엊그저께 보너스로 들어간 테마와 엮인 아이들은 더 짧게 혹은 살짝 치고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원래 테마는 아예 하지 않아요. 특히 정부 정책이나 세금 들어간 것들은.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한 달 늦게 들어간 이유도 있었고요. 제약바이오는 테마야 안 돼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그것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고수나 프로일수록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제약바이오는 주도주가 안 돼 위험해 선별해서 들어가야 돼라고 조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군중이 산과 들과 약세가 되면 강세로 돌이키고 이건 홈마 말입니다. 저도 고수들 아마 프로들 모두가 제약바이오 안 돼 위험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4월에 오직 정답인 가격이 아닌데 그리고 군중들의 심리 요거는 정상적인 성장 업종이 아니고 정상적인 성장 업종의 몇 개를 놓고 이 코로나를 핑계로 전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분을 일으키겠구나. 닷컴 버블에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라고 판단돼서 가격과 심리를 보고 나는 틀렸다. 제약바이오 무조건 테마에서 안 되라고 했었지만 나도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대출과 스탁을 넣어서 반 정도의 비중으로 늘렸던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분명히 제 일지, 제 기록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매번 말하진 않지만 자주 말하는 저를 증명하기 위한 저를 위한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왜 꼭 무조건 분산해야 되는 건가? 제가 항상 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는 말하는 거는 너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라. 첫째. 그리고 둘째, 업종 분산 반드시 해라. 그리고 셋째, 그 중에 종목 분산 반드시 해라. 모르면 그냥 ETF 사라. 잖아요. 단편적인 영상 보시거나 혹은 몇 개만 보시고 나는 이 사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으니까 기록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서 저 사람 지금 오지 들어갔지. 오지겠다. 오지 몰빵.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기 전에 제가 제 채널에 유튜브에 채널에 주식란 목적은 제가 제 주식이란 영역에서의 목적인 60살 전에 1조를 벌기 위한 기록, 증명을 위해서 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초반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요번에 2,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수학을 끝나서 시드머니가 생겨서 1조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생기고 이것을 유튜브에 증명했다면 저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귀찮지 않으면 저는 유사투자자문회사 무조건 할 겁니다. 이름도 멋있잖아. RPQ 유사투자자문회사. 약간 연음이어서 붙어서 RPQ사. 마치 RPQ 회사 같은 느낌. 왜냐? 이게 제 초심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단한. 이 유튜브 채널 뭐 주린이 여러분들을 뭐 제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서 no 절대 아니죠. 저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기록의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실전적으로 힌트를 얻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저는 증명했기 때문에 실전으로 모든 것을 걸고 재산적으로 가장 비싸게 받을 겁니다. 몰라요. 사실 유사투자문회사 같은 거 관심이 없고 그냥 초심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한 300만 원? 이렇게. 단 시간과 에너지가 안 들고 귀찮지 않기 위해서 이미 저는 여기를 향해서 목표를 가고 있고 그리고 매일 주식을 찾고 있는 중에 시간이 안 들고 에너지 안 들고 생각보다 귀찮지 않네. 뭐 한 달에 한 3일만 이러면 되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증명됨을 보고 아님 말고 억지로 못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건 제 초심이고 변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만 질러 놓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사람 인생이. 근데 초심은 이거다. 왜냐 제가 이 현상을 갑자기 또 오랜만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 모르죠. 유튜브가 하도 여러분들이 공유와 그런 걸 많이 해주셔서 유튜브 자체로서 듣는 분이 많으시면 그냥 유튜브 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내가 원래 하는 일 하면서 한 달에 뭐 한 3일 정도만 에너지 써서 되고 귀찮지 않고 한 달에 한 1억 정도 더 벌 수 있는 추가적인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해야죠. 오히려 저에게 왜 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싸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거의 매일 공짜로 유튜브에 올린다고 이거를 너무 가볍게 듣고 대충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RPQ 투자자문회사 대빵 비싸게 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일침을 해주세요. 이 양반 너 왜 초심 변했어? 너 RPQ 성공했으니까 증명했으니까 RPQ 투자자문회사 만들고 임마 300만원짜리 회비 만들어. 당장 RPQ 유사투자자문회사 만들어라라고 말씀해주세요. 너 초심 변했다라고. 왜냐 제가 오늘 유튜브 보다가 녹화하려고 유튜브 켰다가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인해서 뭐 이런 분을 봤어요. 대박난 박 약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저도 한 번 봤어요. 47초 정도 봤어요. 떴길래 보니까 응 아니야 하고 다시는 안 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박난 약사라는 분이 주린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구독자가 많이 모이니까 유사투자자문회사를 만들었더라. 유사투자자문회사 나쁜 놈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댓글 남겼는데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힌트를 얻든 부동산을 사든 사업을 하든 많이 먹고 살이 찌든 운동을 하든 모든 것은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민 것이 아니고 본인의 안목과 기준과 선택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기의 행동인 거고요. 저는 유사투자자문회사 욕할 뻔했네. 빙상 같은 분들 많죠. 펀드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물론 전문가라 무엇이냐라는 영상에서 왜 그렇게 확실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최소 전 재산을 걸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을 욕하든 무시하든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 하든 5만원짜리 회비를 해서 자기가 5만원짜리 회비를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듣든 1000만원짜리 회비가 돼서 자기가 여력이 돼서 1000만원짜리 매달 회비를 내면서 어떤 유사투자자문회사나 뭐 무슨 클럽을 들든 그거 본인의 선택과 안목과 기준과 책임이죠. 그거 갖고 유사투자자문회사를 물론 이희진처럼 알고 보니 사기였다 뭐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말고는 유사투자자문 하는 사람 지 마음이고 그거를 1000만원 내든 만원 내든 그거 지 마음이죠. 박사님인가 약사님인가 하는 분이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세우든 뭐 병원을 세우든 저기 뭐 마트를 세우든 관심도 없고 그분 마음이지만 이분 말씀처럼 만약에 초반에 순수하게 저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정말 기쁘다라고 했는데 변한 거라면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독자분들이나 그런 다른 분들에게 배신감이나 신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면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까먹지 마시라고 저는 100% 저를 위한 영상이고 일지고 증명해서 에너지와 시간이 들지 않고 귀찮지 않다면 왜 저는 이미 돈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 내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고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들 음악, 가족, 사랑, 신앙 이런 거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데 시간이 들 거라면 저 안 할 거예요. 너 왜 유사투자자문회사 안 해? 왜 300만원짜리 회사 나중에 안 채우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 시간이 많이 들면 안 할 거예요. 에너지 많이 들면 안 할 거예요. 귀찮으면 안 할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3일 정도 일해도 한 1억씩 들어온다라고 보너스로 하면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제 초심이 변해서 안 할 수도 있다. 변할 수도 있고 디테일은. 자, 말이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여러분은 지금 한 달에 300만원짜리 정도 되는 영상의 가치를 2, 3년 정도 공짜로 보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디테일하게 잘 봐야 한다. 내 친구, 가족, 지인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자, 왜 반드시 그리고 제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제가 항상 왜 반드시 너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아니 인마 너는 풀레버러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반드시 업종 분산해야 되며, 그리고 세 번째 디테일로 종목 분산해야 되냐. 여러분, 이 새끼 오지 들어갔으니까 나 오지 몰빵 했다가, 뭐 항공 들어갔다고 항공 몰빵 했다가, 제약바이오 들어간다고 제약바이오 몰빵 하시면 안 됩니다. 왜? 100억 있는 사람이 5억으로 주식에서 굴리는 돈이랑 5억 있는 분이 전재산 5억 넣는 거랑 전재산 5천인 사람이 풀 레버러지 5억으로 주식을 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가끔 제 댓글 중에도 얼마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신 중에, 사실 비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면 얼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어떻고 어떤 정도의 비중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게 10억일 수도 있고 1000억일 수도 있고 500만 원이 전재산일 수도 있고. 근데 왜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냐? 이분들의 심리는 천차만별입니다. 10억 100억 중에 5억 갖고 주식에 넣는 사람의 심리, 제가 항상 말하죠.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5억 전재산 5억 넣어서 투자하시는 분의 심리와 컨트롤할 수 있는 5천 갖고 풀레버러지 5억 넣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의 심리는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이거 하나입니다. 심리. 정보가 더 많아서요? 아니요. 제가 BBIG 할 줄 알고 3월 말 BBIG가 될 줄 알고 제가 뭐 정부랑 친해서 3월 중순 4월에 이렇게 BBIG만으로 세팅이 돼 있나요? No. 저만의 기준과 철학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몇 달이 지나 보니까 내가 고른 것이 다 주도주 내가 된 거지. 정보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뉴스 안 본다 그랬죠. 아니 그래도 뉴스가 중요하고 왜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기준과 잣대와 철학을 하시는 분은 그분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철저하게 우선순위로 시장에 접근하는 6가지 순위와 디테일한 부분에서 가격과 심리만 보고 짜잔 하고 있잖아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니 말해 뭐해 더. 자꾸 다른 방법과 다른 기준과 잣대를 저한테 여쭤보시지 마세요. 저는 제 기준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에 선에서는 거의 제일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옆에 고구마밭, 텃밭 관심 없습니다. 보너스 정도. 그리고 아이고 그래도 보너스가 움직일 때 여기에 다 넣었다가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고서 다시 쉬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불가능하다 그랬죠. 한두 번 맞힐 수 있으나 도박에 가깝다. 그냥 지금은 대세 강세장이 있어요. 나는 나의 포지션을 잃고 싶지 않다네. 그래서 나는 옆에 남의 옆밭에 잘 되는 고구마와 딸기, 감자는 텃밭 정도에서 그냥 보너스로 들어가고 있다. 추가 스탁로 받아서. 그리고 나는 나니까, 그냥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멋있게 표현해서 이해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득도한 나니까 예를 들면 5천에 5억 풀레버리지를 써도 아무렇지도 않는 심리를 갖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린다. 나의 가족 지인들아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업종 분산은 이런 꿈 같은 일은 여기 올랐다가 팔고 옆에 올랐다가 바이오 오르면 다시 팔고 여기 그 다음에 2차 전지 갈 때 올랐다가, 그거는 꿈 같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다 지난 다음에야 차트 한 10년쯤 지난 차트 보면서 가능한 일이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거이라는 상상과 망상에 자위하는 희망이니까 그런 거는 버려버리고 반드시 업종 분산을 해야 된다. 이 업종 분산의 비준은 어떻게 할지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고, 제 거 보시고 힌트 내고 도움 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래도 나는 네가 지금 들어갈 때 오지 몰빵할래. 나는 지금 네가 제약바이오 잘 갈 때 제약바이오 몰빵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본인의 안목과 책임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는 업종을 다 사는 거기 때문에 시총별로 다 산다.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 시총별로. 그래서 종목 분산하는 겁니다. 그것도 종목 분산하는 법도 각자의 기준의 철학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래 여기까지는 너 말대로 하겠지만 여기서는 나는 재무제표를 봐야겠어. 여기서는 난 뉴스를 봐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종목 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친구 지인들아. 아이고 나는 RPK 네가 말한 것처럼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ETF 살래라고 하시는 분은 있죠. 지금 제 주위에 ETF만 사는 거고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풀 레버러지. 왜? 나는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업종 분산했고, 나는 업종을 다 먹기 위해서 특히 비중이 클수록 시총 사이즈별로 종목을 분산했다. 이 친구들은 종목 분산 안 했죠.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말한 몇 개 안 된다는 것은 2차 전지 업종이 막 제약바이오만처럼 막 50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언택트 ITC도 마찬가지고. IT는 많지만 그중에 인터넷 이슈 지금 애들은 뻔하다. 몇 개 안 되죠. 오지는 제가 추가 스탁론 들어간 게 중형차, 국산 중형차 정도의 작은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들어갔다. 그린도 다 안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오지와 그린, 오지 입에 착착 붙네요. 오지.
그리고 제가 분산 투자를 조금만 넣은 이유, 지금 이번 달에 왠지 9월 달에 재미를 보는 월희월비, 9월 달에 오지랑 그린 나라에서 세금 쏟아부어준 거 갈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비중을 많이 안 늘리는 이유, 혹은 비중을 더 옮기지 않는 이유, 예전에 정부 정책 테마로 왔다 갔다 했던 대북 관련주 중에 예를 들면 현대엘리베이터 꽤 좋은 종목이에요. 그 자체로 막 테마 붙고 이때부터 뉴스 막 나오죠. 막 김정은 돼지 새끼가 막 평화 가자 이러면서, 걔네들은 어떻게든 3대째 지금 저쪽 애들 남쪽 애들 그냥 발라먹을까만 생각하고 있는데 평화 이러면서, 저는 지금 특정한 정부나 특정한 대통령 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인 그 대북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혹시 정치 충돌 계시면은 정치 신앙인들 사절 그게 좌든 우든 하니까 대북 가자 찌끼찌끼찌끼찌끼 슬림 시리 찌끼찌끼찌 슬림, 완전히 막 그냥 그쵸, 주먹으로 볼까요? 이 롤러코스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정부 테마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지금은 장 자체가 워낙 활황이고 도박적인 닷컴 버블 같은 장까지 온 데다 기름을 진짜 실제로 세금을 쏟아 붓기 때문에 펀드까지 만들어서 요때랑은 달라요. 요때는 꿈과 희망, 평화, 아름다운 저 파라다이스로 라고 생각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때는 시장에 몸담고 있던 투기꾼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었던 때고, 지금은 활황에 도박장에 광기장에 실제로 세금을 쏟아붓고, 야 정부에서 이것밖에 없다, 야 이걸로 달래, 지금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로 달래 라고 하는 정도로 거의 쏟아붓기 때문에 세금을 이때랑은 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마주는 원래 안 하기 때문에 테마와 엮인 주는 조금만 중형차 정도 비중만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많이 들어갔다면 비중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 흔들리니까, 만약에 비중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더 흔들리잖아요. 이거 7%나 빠졌어요. 저는 편안합니다. 왜? 풀 레버리를 썼더라도 비중은 작게 들어갔고 언젠가 갈 거니까. 이거 저의 목표는 일희일비 주희주비가 아니고 최소가 월희월비니까 한 달쯤 이렇게 빠졌다가 마이너스 50% 찍고 가는 게 목표다.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 왜? 나는 비중을 조금만 갖고 있고 보너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컨트롤 가능한 정도의 여유 자금, 그리고 업종 분산, 그 내에서의 종목 분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결국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심리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힘든 중에 흔들었다고 치면은 흔드는 중에 다시 옆에서 자동차 날아가고 막 제약 다시 날아가고 만약입니다. 2차 배터리 날아가면은 이 흔드는 중에 막 RPQ 저 새끼가 추가로 들어가서 나도 들어갔는데 풍력 X도 안 가고 아주 그냥 저 새끼 말 들어서 나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날렸어,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죠. 왜? 저는 분명히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일지를 업종별로, 비중별로, 시간별로 거의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 마음대로 판단, 해석, 분석해서 편집적으로 들어가셔서 실패하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그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 같은 약사님, 제가 약사님을 바보 같다고 한 게 아니고 모른다, 바보 같다고 칩시다. 바보 같은 분한테도 좋다고 듣고 배우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건 그분들의 판단과 몫과 책임이신 건데, 아니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처럼 전선적인 수익을 내는 펀드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마이너스 나는 개인들이 있고, 또 피터 린치를 욕했죠. 저 새끼 펀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서 뒤였어요. 그 네 책임이지 임마. 마젤란 펀드는 증명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들리는 건 뭐라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주가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은 한 가지 요인일 뿐이고,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혼마문의 이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찍고 갈 수도 있고, 한 2, 3주 왔다 갔다 하다가 9월 말쯤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KINX도 마찬가지고, 오늘 올랐다고 얘는 쭉 가나 보다, 몰라요. 쭉 가는 척, 다음 주까지 쭉 가는 척 해주고 빼줄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몰라요. 목적지는 뭐라고? 항상 여기.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여긴 몰라요. 미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투더퓨처예요?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걸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면 몰라요. 정부가 한 50조 쏟아붓는데 나 500조 있지,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라고 하는 정도 아니면 몰라요. 태양광 제가 X라고 했죠. 그러나 보너스로 만약에 태양광 조금 넣는다면 요거 살짝 띵 보고 있어요. 살짝. 왜냐? 가격이 좋더라고요. 심리가. 너무 올랐어요. 지금 이 최고점에다가 5, 6년간의 박스를 뚫고, 이거 나 이 가격 오면 팔아야지라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라는 원금 회복 심리를 가진 사람이 없고, 제가 태양광을 저는 설거지 같아 보여서 안 할래요라고 했던 X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한번 시세를 냈고 물려있던 원금 본전 회복 심리가 많죠. 근데 유니테스크 보니까 사이즈도 적당해, 흔들기도 좋고,
그리고 원금 원복 회복 심리가 없다. 얘 더 늘어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추가 스탁론 받아서 좀 들어가겠다. 스탁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만 아니면은 뭐 옆에 계좌로 사면 되지. 띵 보고 있고요. 한번 눈치 보고 있고요. 갈까 말까. 수소 쪽에서는 대장주, 두산퓨얼셀. 그것 나름대로 업종 종목 분산이에요. 보너스로 들어간 것 중에 제가 판단해서 수소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수소를 좀 크게. 그리고 조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수소는 조금 약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제 판단입니다. 그냥 태양광 별로지만 한 종목 정도 개별 종목 좋네 유니라고 해서 어차피 얘는 보너스 중의 보너스니까 얘는 한번 좀 작은 사이즈 코스닥에 있는 걸로 얘는 대장이고 좀 큰 걸로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분산이고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뭐야 이거 순두부인 줄? 수두유. 그래서 수소 중에는 두산퓨얼셀 지금 띵 보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어요. 왜? 아유 좋아요. 희한하게 제가 항상 말한 그 업종 내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세력들과의 뭐가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힘 좋고요. 아이고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라는 사람 어제 불린 사람들밖에 없죠. 요 가격대에서. 이번 주 내로 만약에 조금 더 창장하면은 조금이라도 추가 스타는 받을 수 있으면 추가 스타를 받아보고 아니면은 여기 잔잔한 업종 중에 농심 조금 미안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정차병불에 또 항공 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조금 빼서 옮길 수도 있고요. 조금씩.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역시 이래놓고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헤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러다 갈 수도 있고 모르죠. 괜찮다. 나는 업종 분산했고 보너스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때랑 아까 다른 이유 말씀드렸죠. 자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목표는 마이너스 50%. 제 목표 말씀드린 겁니다. 제1지 제1기. 저의 흔들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야. 주가는 흔들리지 않아. 내 목표는 2만원. 2만원 갖다 가자. 이렇게 멋있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깡이지. 야수의 심장.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편히 목표 잡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제가 힘내서 많이 자주 영상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peace out.